더불어민주연합. 참 진짜 이름도 잘죠. 참 거기에 보면은 지금 자기들끼리 이제 짬짬이를 해서 한 30번까지 이제 비례대표를 어떤 라인업을 짜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시민사회라는 빌미로 해서 위원정당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배 진보당, 그리고 또 진보연합당인가 뭐 또 있습니다 하고 이제 민주당, 이렇게 해서 시민사회 4석, 진보당 3석, 그리고 또 진보연합 3석에서 합치면 얼마예요? 4, 3, 3 10석을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실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도 20석 정도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10석 가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줬는데, 통합진보당의 후배한테는 3석 준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시민사회단체의 4석 중에 2석이 통진당 후배당이었던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각 그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 정예집니까? 뭐 나보고 왜 이래? 라고 하면서 사퇴는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진보당에서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훈장과 같은 자기의 경력을 싹 지우고 냈다는 거예요. 국민한테 사기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 놓고 그럼 2명하고 3명이면 통진당 5석이나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네. 식으로 해서 국민을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보고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이거 뭐야? 라고 하니까 결국 아이씨 내가 진짜 너네한테 가느니 조국한테 가느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번 받았던 정재가 조국을 살렸다,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뜨거 불통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랴부랴 지금 사람 또 바꾸고 하고 있는데, 이 그 민주당 그 위성 정당의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위성 사태 전에 그 정봉주 약간만 더 짚으면요. 정봉주를 근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급하게 약간 후보 사퇴를 시켰을까요? 네. 민주당 스타일이면 이렇게 사퇴시키지 끝까지 않아요. 갔었어야 되는데. 예, 이게 지금 친명이라서 지켜주고 싶었는데 이 뒤에 후속타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 민주당에서 결코 모르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봉주 같은 있죠. 경우는 2001년에 정봉주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이혼한 전 부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그리고 또 머리를 폭행하는 등의 이런 걸로 또 벌금을 받았던 적도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올 것들이 너무나 많은 그 거예요. 외에도 이제 네. 우리 그 불교계의 또 그쵸, 가장 조계종. 줄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조계종에 대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조계원 총무원 당신들 가만히 안 둬라고 하면서 자기가 뭐 깜빵이 갔다 왔을 때 이게 어깨 힘쓰는 사람들 뭘 하겠다는 등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걸 막는 여자 신도를 또 이렇게 폭행을 해서 벌금 70만 원 받은, 그것 외에도 뭐 줄줄이 사탕이죠. 맞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이 왜 정봉주 의원을 이렇게 급하게 잘랐느냐.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건 파고 파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 26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민주당의 최악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 명단에서 뺀 것에 불과하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 다음 자리를 누가 채우는지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이재명 입장에서는 친명, 또 다른 친명을 내세우고 싶을 것인데요. 여기도 문제가 있다면 우리들이 빠르게 차단해서 이걸 국민들께 알려야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우리 네. 그렇잖아요. 어떤 올림픽에서 열심히 뛰어서 금, 은, 동 딱 나왔다 이러면은, 근데 알고 봤더니만 금메달이 이게 불법 약물을 먹어가지고 이게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맞습니다. 잘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은메달이 금메달 되고 동메달이 은메달 되고 또 4등 했던 사람한테 동메달 주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 그 경선 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박용진 의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2등 했으니까 주는 것이 줘야 될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거기 전략 어떤 공천하는 직으로 정할 거야.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선이 안 끝나서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지금 의원 같은 그 공천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냥 전략으로 간다라고 해서 또 다른 어떤 그 민주당 내의 공천 후폭풍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그 민주당의 공천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비례 부분을 이게 지금 사실 좀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럼 좀 우리가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왜 민주당에서 굳이 여기 통진당 세력들이나 종북 세력들이나 시민단체들하고 이렇게 야합을 해서 굳이 10석이나 내주려고 했을까? 이거 좀 잘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진짜 이해가 안 되죠. 네. 10석 실제로 거의 네. 10석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거 왜 이러려고 했을까요?
지금 이게 통상 이 논의를 하다 보면 이재명이 종북 세력들이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그렇죠. 그럼 이재명은 왜 열어줬을까요, 이거를? 성남에서부터 네. 경기도로부터 이제는 그런 세력을 이제는 여의도 전 국민의 대표로 지금 뽑아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일까? 여기도 아, 친명 또 세력으로 봐야 됩니다. 예. 성남에서 또 예. 성남 진짜 시민. 그러니까 여기도 친명으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친명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통진당 세력들 지금 진보당의 모체가 통진당. 그렇죠. 예, 그러면 통진당의 모체가 경기 동부연합. 경기도무연합. 예, 그죠. 네, 그러면 경기 동부연합에 또 모체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여기가 용성지구 청년단인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용성지구 학생회라고 있습니다. 용성지구 학생회라는 게 1980년대에 성남을 모체로 생겼던 이 단체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경기 동부연합이 탄생을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대표적인 지금 종북 세력들이죠. 그렇죠. 네, NL 그렇죠. 계통이 그렇죠. 그러면 지금 경기 동부연합에서 또 뭐가 등장하느냐? 민노당이 등장을 해요. 민노당 그렇죠. 네, 민노당에서 통진당과 진보당으로 분리가 나뉘죠. 예. 나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진당과 진보당의 모체가 민노당이에요. 그죠? 그러면 민노당이 성남이 본거지였기 때문에 용성지구 학생회부터 쭉 역사가 이어온 성남이 모체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용인 용인 성남 성남 지역 청년들. 그렇죠. 그래서 이석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 소속이죠. 그렇죠. 한국 외대 용인 맞습니다. 캠퍼스에서 이제 다 나온 사람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성남에서는 이 세력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요. 2008년 당시에요. 총선에 통진당과 정의당으로 갈라지기 전에 민노당 후보가 성남 중원의 국회의원에 출마해요.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이었으면 이런 지지율이 절대 안 나올 텐데 13% 이상을 득표합니다. 대단합니다. 중원에서요. 네. 예. 민노당 후보가 지금 정의당 후보들 보세요. 그럼 막 2% 3% 갖고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13%를 득표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2010년도에 이재명 당시 그 시장 후보가 이 13%를 의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야, 이거 잡아내지 못하면 내가 성남시장이 되기 그 힘들겠구나. 세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 그래서 예. 민노당의 후보였던 김미희랑 합치는 손잡죠. 겁니다. 예. 손을 잡습니다. 예. 네. 그러면서 성남시장이 돼요. 지지서는 받고 그렇게 네.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성남시장 인수위원장에 김미희가 김미희를 들어왔지. 앉힙니다. 그렇죠. 예. 네. 자,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야합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이때부터 지금 이미 이재명과 지금 이 종북 세력의 대표적이고 우리나라의 반헌법 세력으로까지 이 위헌 정당으로까지 해상까지 됐던 이 모체들과의 손을 잡고 이게 함께 가는 길을 걸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왔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이 없으면 이런 그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까지 살아남기도 힘들었을 텐데 결국 이재명이 성남시장을 나서면서 아까 얘기했는 그 경기 동부연합 플러스 거기에 그 지역에 있는 이 어깨 쓰는 이 조폭 세력 이런 부분과 짬뽕이 되면서 그게 그 재선까지 했고 그게 이제 또 그 경기지사 선거에서 옆에서 도와줌으로써 경기지사로 가는 데에서도 이권을 나눈 것이죠. 실질적으로 성남 지역의 지역 화폐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던 각종 이권 사업을 경기 동부연합 이런 데 다 밀어줬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대로 이어지면서 결국 경기지사까지 갔고 경기지사 이후에 이제 당 대표로 오면서 그 성남 지역에 있었던 경기 동부연합 세력이 계속 왔죠. 맞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동지 관계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물불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경력에서 크리스 나는 것 우리가 별 단다고 하죠. 별 다는 건 자기 진짜 별 달았다고 생각을 해보 그 정도의 어떤 활동가들이 되니까 뭡니까? 그 활동가는 이재명으로서는 방탄인 것이죠. 철갑 둘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친문 세력으로서 자기한테 잠재적인 어떤 당권과 대권의 어떤 그런 방해가 될 세력은 어떤 식으로든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렇습니다. 설령 민주당이 일당이 되지 않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가오는 8월에 당권을 잡고 그 이후에 그거를 가지고 대권까지 노리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속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지지 세력이 되는 정치제 발을 담근 이후로부터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사람들을 어떻게든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한두 석도 아니고 10석까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재명이 왜 종북 세력들한테 국회 입성의 길을 열어주느냐? 지금 진보당 있죠. 진보당의 모체가 되는 통진당, 아까 통진당. 말씀하셨던 통진당의 모체가 되는 민노당. 민노당. 여기서부터 이미 이재명과의 결탁이 있었고 이재명과 정치적 동지관계였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이번에 비례 1번하고 2번이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비례 1번, 2번 이름이 뭐죠? 전지혜, 정지혜. 정영희 두 명이 정영희, 사퇴했습니다. 정전희. 그때 이제 3번이 들어왔죠. 이재명 캠프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이재명 캠프에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뭘 말씀드리냐면요. 이재명은 이미 2010년부터 종북 세력들과 정치적 야합을 이뤄왔고 이미 지금 단계에서는 깊은 동지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것이 맞고 또 특히 이게 단지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금전적으로까지도 아까 연결이 돼 얘기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경기도하고 성남시 지역 화폐 하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돈으로 다 그 낙전 수입만 해도 수백억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논평을 썼다가 제가 이 얘기 처음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논평을 썼다가 제가 아, 지금 여기 있어요. 약간 예. 멸콩 TV 단독입니다. 네. 처음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이런 거 막 소문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이 논평을 썼다가 고소당한 건이 있어요. 지금. 네,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랑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위원장 두 명이 고소를 당했을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고소하세요. 제 말이 틀렸습니다. 네, 고소 더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아, 제가 변호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 대표가 아까 말했던 이 야합을 하고 나서요. 성남시장 됐던 당시에 이 5개월 후입니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서 나눔환경이라는 청소 용역 업체가 생겨요. 네, 그리고 이 신생 업체가 성남시의 청소 용역 업체로 선정이 됩니다. 네, 사업자로 선정이 돼요. 그리고 정말로 짧은 기간 수년 동안에 약 56억 규모의 수의 계약을 받아요. 제가 이거를 지금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논평을 쓴 적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고소가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사건들뿐만 지역 카페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이 지금 나눔 환경이라는 데가 통진당 구 당권파 세력이 핵심인 회사예요. 네. 종북 세력이 핵심인 그렇죠. 회사입니다. 거기에 돈줄 역할을 이재명이 해준 거지 지금까지.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이미 이재명을 정치인으로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종북 세력들이.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종북 세력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그냥 열석을 내주겠습니까? 여기도 내 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도 내 편이라고 그러니까 봐야지 내 가능한 편이라 일인 겁니다. 정말 강고한 내 편이라는 네. 거죠. 네. 아방가르드. 정말 전위대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을 결사옹위할 수 있는 마치 그 통진당의 이석기 의원을 V라고 하면서 그렇죠. 결사옹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그럴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읽히는 것이죠. 우리가 저기 털보 누구예요? 그 김어준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강하게 추정되는 바이죠. 예. 이게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받기 힘든 일이거든요. 민주당 내에서도 동의가 안 되니까 이게 조국 신당으로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잘 포장해야 되니까 시민사회 몫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계속 진보당 세력들을 한 명이라도 더 늘려고 하는 건 거죠. 이렇게 봐야지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거기다가 그 시민사회 뭐라고 하면서 4명 중에 1명은 또 병역 거부해가지고 그렇죠. 깜방 갔다 온 사람이 또 그 사람이 또 군인권센터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참 참 이해가 그 상식적으로는 참 쉽게 그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기를 또 공천을 줬다가 또 병역 기피자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으니까 또 거기도 또 공천을 또 쳐내는 이런 해프닝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또 새로운 또 사람으로 계속 바뀌는 과정에서 그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그 계속 가면은 결국 비례 정당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폭망할 것 같으니까 조국을 살려주려니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폭삭망할 것 같고 또 조국을 또 공격하려고 하려니 또 투표하러 나갈 사람이 적어지는 것 같고 민주당은 이 부분을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흐름으로 가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동상이몽이에요. 둘이 동상이몽이고 5월 동주로 끝날 것이다 이게 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처음에는 조국을 통해서 중도 확장을 좀 더 할 수 있을래나 단순하게 접근한 거죠. 그렇죠. 단순하게 접근도 했고 조국이 어차피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어. 곧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 이거 흡수하면 되지.
정도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민주당은. 네. 그리고 조국은 자기가 신당 만든 게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질지 정말로 상상도 예측도 못했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여기에서 벌써 조국은 야 이거 잘하면 여기에 내 국회의원 한석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면 내가 다음에 대선 후보까지 연결된다면 잘하면 안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이거 정치적으로 뭉갤 수 있겠구나. 이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건 별도 세력이죠.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야 중도 확장 좀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가 위협이 되니까 갑자기 몰빵론을 이제 들고 나오기 그렇죠. 시작. 몰빵. 이거는 네. 빵 들고 나와. 그렇죠. 예. 빵을 손에 쥔 순간부터는 여기를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아, 우리 민주당에 몰아주세요, 몰아주세요. 라고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결국에는 제가 사실은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조국 신당은 분명히 지지율이 거품이 빠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탈했던 사람들도 야 이거 좀 위험해 보이는데 그치. 하면 결국엔 투표장 가서 민주당에 어쩔 수 없이 찍는 사람들이 또 나뉘어질 거예요 여기에서. 네, 또 나뉘어질 거고 또 이게 가다 보면은 아직까지 조국 신당의 지지율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여기에 순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들이 분명히 실망을 할 겁니다. 조국 자체도 문제가 있는데 비례 그다음 여기 지금 1번 인재 영입된 사람도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에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알려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지지율들이 하락할 폭들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 주제에서 잠깐 비껴나서 아까 양심적 병역 그 기피라고 했는데 전 이 단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군대 가신 분들 양심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좀 이런 법률 용어들도 용어 사실 하나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네. 실제로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지만 99%가 종교적 이유에 의한 병역 거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어도 좀 정확하게 정정할 필요는 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는 병역 거부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소고기 지금 미국산 강우병 파동을 또 선봉해서 했던 사람들도 사람이에요. 네. 강우병 우리가 알듯이 지금 이게 한참 후에야 이제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은 뇌송송 구멍 탁 해놓고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그 햄버거 먹으면서 그 자기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했었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기가 한국에서 미국산 소고기 파는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참 TV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이유가 맞습니다. 거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이 아닌 걸로 국민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당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혜로 봐야죠. 예. 그래서 여든 야든 할 거 없이 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에 올리는 후보들을 정말 면면을 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예. 대한민국 5천만을 대표하는 고작 300명뿐이 안 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한 명이라도 그렇습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들어가야죠. 네. 야, 벌써 또 우리 김 대변인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한 시간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금요일 날 네. 정말 정말 우리가 Thanks God, It's Friday, TGIF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들으면은 또 속이 시원하기도 하지만 또 속이 답답한 그런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또 우리 김민수 대변인 또 오셔가지고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그리고 또 현재의 민주당과 그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난맥상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와 함께 다가오는 우리 총선의 전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주말 또 꽃피고 새우는 또 주말인데 즐겁고 행복한 또 가족들과 그 시간이 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또 한 주를 기약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저희 또 멸콩TV 또 자주 나오십시오. 네, 아까 서두에 하셨던 말이 너무 좋았어서 그 지나가면서 봄꽃을 보셨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대사 하실 때 꽃을 못 봤더라고요. 아하. 예. 그러니까 차 안에서도 뭐 진짜 막 이게 보다 맞아요. 보니까 일하다가. 그래서 아까 그 말씀하실 때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여기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잠깐 필 때 볼 수 있는 시기니까요. 여기 너무 정치 말고도 봄에 피는 꽃들도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의 여유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변인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께도 오늘 와주신 것 감사와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